정년은 끝이 아니더라. 진짜 은퇴는 그 후의 시작이었어. 30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히 다녔는데 왜 난 아직도 새벽마다 출근하고 있을까? 63세 박정호 가명씨는 오늘도 아파트 경비복을 입고 근무지로 향합니다. 그는 대기업 관리직으로 퇴직하고 정년퇴직 후 이제 좀 쉬어보나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죠. 가족 생계, 줄어드는 연금, 예측 못한 물가 상승. 결국 그는 몇 달을 고민한 끝에 아파트 경비직을 시작했습니다. 말은 은퇴, 현실은 제2의 노동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처럼 다시 일 나오는 사람 진짜 많아요. 사람들은 은퇴했으면 쉬는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은퇴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은퇴라는 단어는 참 모호해집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은퇴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자립, 시간의 자유, 정서적 평온까지 갖춘 상태가 진짜 은퇴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본론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난다.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 은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퇴직할 즈음 퇴직금과 연금 정도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가령 박정호 씨는 30년 근속한 대기업에서 퇴직금으로 약 2억 8천만 원, 국민연금으로 월 130만 원을 받습니다. 얼핏 괜찮아 보이지만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관리비, 고정지출, 자녀 지원 등을 빼고 나면 여유 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의료비, 노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은 그 어떤 준비보다 빨리 자산을 깎아먹죠. 그래서 그는 진짜 은퇴는 돈이 아닌 수입이 끊겨도 삶이 유지될 수 있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2. 일이 곧 존재감인 사람도 많다. 한번 일로 살아온 사람은 갑자기 쉬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박 씨 역시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집에 있어도 눈치가 보이고 혼자 식사하는 게 어색하고 대낮에 소파에 누워있는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그는 같은 동네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지인을 따라 한 아파트에 지원했고 지금은 2년째 근무 중입니다. 물론 업무는 단순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는 일하는 동안은 내가 아직도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죠. 은퇴 후에도 일을 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나도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3. 가족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은퇴 이후 삶을 계획할 때 내 살보다 가족의 상황을 더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 씨 역시 자녀의 결혼 자금, 첫 출산 비용, 그리고 손주 돌봄에 들어가는 지출까지 함께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시대이기에 부모 세대의 은퇴는 종종 가족을 위한 또 다른 노동으로 이어지죠. 그는 아내에게만은 미안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차마 못했어요. 그냥 내가 바깥에서 숨통 좀 틔운다고 하지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사례 1 연금이면 될 줄 알았지 65세 송모 씨의 고백. 송 씨는 지방 공기업에서 32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했어요. 그는 국민연금과 별도 퇴직연금까지 합쳐 한 달에 약 180만 원의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살아야 할 노후를 생각하니 당장 당뇨약, 병원비, 집 유지비 등 고정 지출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비원 일을 자청했고 한 달에 130만 원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연금은 그대로 쌓이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은퇴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사례 2 퇴직 후 첫 6개월 그냥 무너졌습니다. 60세 정혜성 씨. 정 씨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근무하던 생산직 노동자였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회사였지만 사측 구조 조정으로 58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실업급여로 버텼지만 건강보험료, 아내와의 갈등, 혼자 있는 시간들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됐고 의사의 권유로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 시작했죠. 그가 말한 명언, 일하는 게 나를 구했어요. 단순히 돈이 아닌 일 자체가 정신적 회복의 계기가 됐던 겁니다. 사례 3 이제야 나다운 삶을 시작했어요. 62세 이은자 씨. 반전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 씨는 사무직으로 33년을 일하고 퇴직한 후 카페 바리스타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르바이트처럼 시작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하고 손님들과의 소통에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을 통해 돈을 벌기도 하지만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녀는 지금의 삶을 은퇴 후 진짜 삶이라 부릅니다. 핵심은 수입 자존감, 사회 연결감.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진짜 은퇴라고 말하죠. 결론, 은퇴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선택하는 자유를 갖는 것.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 은퇴하셨나요? 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55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했지만 매달 적자를 보며 불안 속에 살고, 누군가는 70세에도 일하지만 마음 편하게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는 나이로 오는 게 아니라 준비의 정도와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언젠가 맞이할 그 순간을 위해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정서적 연습, 일의 의미 재정립,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이제 진짜 은퇴했다고. 여러분, 요즘 은퇴라는 말 참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예전엔 단순했죠. 60세쯤 퇴직하면 이제 은퇴한 거다. 일 안 하고 집에서 쉬면 은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 넘은 분들이 더 바빠요. 경비원, 택배, 청소, 심지어 서빙까지. 은퇴 후라고 하면서 사실은 노동의 연장선에 서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퇴 정의는 이렇게 봐요. 더는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하지만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상태. 즉, 경제적 자립, 시간적 여유, 정서적 만족. 이 세 가지가 확보됐을 때 진짜 은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 왜 대부분의 은퇴는 실패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퇴직 은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실수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만 15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기세, 물가, 교통비, 병원비, 이자, 경조사비 다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거기다 자녀가 결혼 준비 중이라도 하면요. 손주라도 생기면요. 노후는 생각보다 지출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수. 일단 쉬고 나중에 뭐라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한번 쉬기 시작하면요. 다시 일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체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나태해지고 자존감도 푹 꺼져요. 결국 일 못하고 돈은 더 빨리 줄어드는 악순환. 2.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진짜 현실적인가? 자, 그렇다면 이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은퇴를 잘하려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이상이 필요해요.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세 가지 현실 준비 전략을 소개할게요. 첫째,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매달 들어오는 구조 만들기. 이걸 은퇴소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배당금, 임대소득, 연금, 자동으로 들어오는 디지털 수익 같은 것들. 이걸 매달 최소 생활비만큼은 확보해둬야 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최소 180만 원은 있어야 한다면 그중 국민연금 130만 원, 배당금 30만 원, 부업수익 20만 원 등으로 분산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들어오는 구조여야 해요. 노후엔 체력보다 시스템이 중요해요. 둘째, 일의 형태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은퇴 후에도 일을 하려면 예전처럼 9시 6시 풀타임은 무리예요. 그래서 가볍게 내 리듬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로 옮겨가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전 4시간만 하는 경비일. 주 3일만 나가는 문화센터 강사. 컴퓨터로 블로그나 온라인 강의 운영. 작은 카페나 공유 부업같이 시간 조절이 가능한 자영업. 핵심은 내가 주도권을 쥐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일도 덜 스트레스 받고 오래오래 할 수 있어요. 셋째, 혼자가 되지 마세요. 노후는 사회적 연결이 전부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서적인 연결감이 없는 노후는 금방 무너져요. 퇴직하고 나면 평생 같이 밥 먹고 일하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뚝 끊기죠. 그러면 외로움, 우울증, 건강 악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관계 회복과 재설정도 꼭 포함돼야 해요. 동호회에 가입하기, 평생교육원 수업 듣기, 지역 봉사나 커뮤니티 활동.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 만들기. 이런 활동들이 결국 마음 건강을 지켜줘요. 그리고요, 이런 관계 안에서 정보도 얻고 때로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전문가가 본 성공적인 은퇴자의 공통점.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수백 명의 은퇴자 중에서 정말 은퇴를 잘했다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경제적 준비를 퇴직 전에 시작했다. 무리해서 창업 안 했고 작은 부수입 루트를 미리 만들어 놨죠. 이를 통해 삶의 리듬을 유지했다. 퇴직 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일을 계속했어요.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지 않았다. 퇴직하고도 사람 만나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 세 가지가 진짜 은퇴자와 퇴직했을 뿐인 사람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은퇴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은퇴는 계획된 전환이어야 해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50대라면 당장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60대라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60세가 넘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설계하면 됩니다. 진짜 은퇴는 회사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일해도 괜찮은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은퇴의 정의입니다.